그날 저는 초등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.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 일을 알고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.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. 누군가는 이 말을 해야 하니까요. 제 이름은 지연이에요. 신도시 중상층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죠. 늘 평범한 나날이었어요. 그날 전까지는요. 요즘 아들 윤호가 이상했어요. 밥을 잘 안 먹고 학교 얘기를 피했어요. 윤호야, 무슨 일 있어? 아니야, 그냥. 그 그냥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. 며칠 뒤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. 윤호의 도시락이었죠. 주변에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고 그 가운데 민수가 있었어요. 임대동에 사는 아이. 이거 네 엄마가 싸준 거지? 냄새 이상해. 그 말에 윤호는 아무 말도 못했대요. 그날 저녁 아파트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꺼냈어요. 그런데 어떤 엄마가 말했어요. 임대동 애들이라 그렇죠. 분위기가 달라요. 그 말 잊혀지지 않았어요. 누군가의 아이를 한마디로 임대동 애라 부르는 세상.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. 며칠 뒤 저는 민수를 불러 조용히 타이르기로 했어요. 민수야, 친구한테 장난 심하게 하면 안 돼.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. 아줌마 예쁘다. 아줌마도 꼬리 치는 거 잘하죠? 그 말. 초등학생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.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. 그리고 아이는 욕을 내뱉었어요. 손을 들며 때릴 듯 위협했죠. 그 표정, 그 눈빛. 그 아이의 아버지와 똑같았어요. 민수의 집을 찾아갔어요. 문틈 사이로 들리는 욕설, 술 냄새, 고성. 그 집 안에서 아이가 그대로 배워가고 있었어요. 민수는 괴물이 아니었어요. 그저 괴물 옆에서 자란 아이였어요. 저는 학교에 사실을 알렸어요. 하지만 돌아온 건 그 집이 예민하니 조심해달라는 말뿐이었어요.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. 교사도 학부모도. 그저 괜히 일 커지면 귀찮다. 그게 다였어요.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. 그 아이는 지금도 누군가를 향해 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. 다음 날 저는 민수의 집으로 찾아갔어요. 문이 열리자 술에 취한 남자가 툭 튀어나왔죠. 아줌마가 우리 애한테 뭐라고 했대요?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. 직접 들어보세요.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왔어요. 민수의 욕설, 성희롱, 폭언. 그리고 그 뒤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. 같은 욕 같은 억양. 남자의 표정이 굳었어요. 그 순간 민수의 엄마가 무너져 울었죠.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. 아이를 혼내기 전에 어른이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. 그 아이는 당신들의 거울이에요. 그리고 덧붙였어요. 당신들이 침묵할수록 그 아이는 더 어두워질 겁니다. 며칠 뒤 경찰이 그 집을 다녀갔어요. 학교 단톡방이 뒤집어졌죠. 지연이 너무 나갔어. 그래도 잘했다. 누군가는 해야 했지. 저는 그 말들 속에서도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. 드디어 누군가는 침묵을 깼으니까요. 며칠 뒤 윤호가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. 그 앞에 민수가 다가왔죠. 그날 미안했어. 윤호는 말없이 도시락을 내밀었어요. 그 둘이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제 안에 있던 응어리가 천천히 풀렸어요. 아이의 눈에는 어른이 비칩니다. 아이의 말은 어른의 그림자입니다. 그날 저는 알았어요. 아이의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어른의 용기라는 걸요. 아이의 눈엔 어른이 비칩니다. 아이의 말은 어른의 그림자입니다. 결국 아이의 세상을 바꾸는 건 어른의 용기입니다. 지금까지 안개의 서재였습니다.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또 다른 용기를 함께 해주세요.